천부경과 황우석 박사 주역이란 주제로 천부경 해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부경 해설을 하셨는데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핵심을 딱 짚지 못하는 것에서 제가 그 부분에 내가 핵심을 딱 짚어보고자 한번 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부경과 또 황우석 박사 주역이라 했는데 천부경 천부경이지 무슨 황우석 박사 또 주역이란 좀 그렇죠. 그런데 천부경에서 천지인 삼, 그 삼을 이야기하죠. 천부경도 이거 풀려면 황우석 박사 주역 이렇게 합쳐서 세 개가 돼야 풀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소하지만 천부경과 황우석 박사 주역 이렇게 내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경이란 것은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우주의 모두를 다 함축한 것이고 땅의 모두를 함축한 것이고 사람의 모두를 함축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어찌 사람이 하늘이 될 수 있고 하늘이 어찌 땅이 될 수 있냐고 도저히 믿음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대양 육대주 오장육부 같습니다. 여러가지 뭐 많이 있는데 일단은 천부경을 풀기 위해서 그 정도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사람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을 다 풀면 우주도 다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는 왜 천부경에 등장을 하게 됐는가? 즉 쉽게 말하면 이 천부경은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를 만나 가지고 하나가 될 때 무극인 엄마 난자 무극에서 하나가 생성되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그 배반포란 이야기를 했는데 배반포가 무엇이냐면 어찌 그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4가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9가 되고 합쳐가지고 64개 배반포 64성이 되면 배반포를 한다는 거죠. 그 배반포가 커서 이렇게 일적이 쌓여서 식거가 된다 했는데 그 우리 인간의 모든 그 하나가 완성되는데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식거가 우리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우석 박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천부경 해설하는데 천부경 푸는데 그 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주역은 천부경은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고 그런데 그걸 풀기가 좀 난해하죠. 그런데 주역은 중국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천부경에 주역이 등장하는가? 예, 그 주역은 천부경과 같이 만들어진 우리 선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천부경과 주역, 이것은 음양이라 해서 음은 맑고 탁하고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주역을 내가 찾아서 이렇게 그 뿌리를 파헤쳐 보니까 주역은 우리 민족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 증거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강과 공자와 아래 논어 제2편 위정 제23장 자강이 엽죽기를 10대를 알 수 있습니까? 자강은 거침없는 은행으로 유명했고 내적으로 수신하는 실질적 군자가 아닌 외적인 정치적 군자를 잘 지향한 사람. 공자는 중국의 통일 왕조를 얘기하고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이어졌으나 공자 시대는 전추 시대로 각국이 자웅을 기르고 있을 때인데 지금 차이나의 원인이 되는 진나라를 뿌리가 진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진나라의 진시 황제의 분서 갱유와 유학 탄압과 유생될 생매장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양철학하는 자로서 미래를 내다본다 하면 춘추 삼국시대에 살면서 진나라가 통일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논어편에 나온 자강이라는 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리고 진시 황제가 200년 후 공자 사당이 올 것을 미리 알고 후세 유일 남자 이바당 해아간당 조로 사구평대 즉 진시 황제가 공자 사당을 부수고 불태우고 사구평대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그 많은 서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그렇게 생매장한 사람도 그 공자의 예언에 의해서 공자 사당을 부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역이 지금 물인데 넘어와서 오늘 이 사람이 주역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단은 주역이 그 우리 민족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나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찾네요. 이거는 중국 기록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한다면 이 자료는 이 사이트 주소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중국 기록에서 찾은 동이족 증거 24가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근데 중국 민족의 조상은 바로 동이족이다. 동이족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오랑캐 이자에 그 동이족은 큰 활을 이렇게 짊어지고 활을 잘 쏜다는, 그래서 오랑캐 이자에 제가 한번 이제 적어 볼게요. 예, 이렇게 큰 사람이 활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오랑캐 이자를 해서 동이족이라 해서 우리 동이족의 대변하는 글자가 이자입니다. 근데 사망오제의 8대 임금의 숙신 조선의 옛 이름에서 나왔다. 중국 산해경에 지금 중국 고서점에 가면 고서점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태오복희의 성은 풍씨며 고대 동이족이다. 1989년판 중국 상해 출판사 역대 제왕록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황제는 백민에 태어났고 동이족에 속한 사람이다. 중국 초사에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은나라 시조설은 동이족이다. 뭐 이 동이족도 주나라 중국 사마천에 이렇게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요 임금은 황은 제헌 오대손이다. 중국 사마천 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순 임금도 뭐 이렇게 그 맹자 이구장구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나라에서 문왕의
문왕도 동이족이고 이렇게 맹자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고, 이 자료는 제 자료는 아니고 나무 사이트인데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일단은 공자는 스스로 공자가 은나라 후예다라고 말했다. 공자색이,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이라는 거죠. 공자는 은족이다, 국보에 났다 얘기 뭐 이렇게 3편 삼상궁에 설명이 있고, 진나라의 선조는 황제 진욱 고양시며 묘조고 후예다. 진나라의 조나라는 모두 목요혈통이다. 그 아버지 진욱이다. 호소 뭐 영시 어쩌고 해서 사기 진본에 그것이 있다고 그렇게 하네요. 중국의 고대사는 모두 동이족 역사다. 중국 북경대학교 고고학과 엄문영 주임 교수의 정언에 의한 것이고, 천자는 동이족이 시작되었으니 하늘과 아버지 땅 어머니 태어난 때문에 예부터 찬란하는 것이다. 중국 학자 최영이 독단에 남긴 기록이고, 오랑캐 있죠. 여기 있네요. 동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곧 뿌리며 어지르고 살리기를 좋아한다 해서 이게 오랑캐 중국에서는 우리 한민족을 동방의 오랑캐라고 했답니다. 중국 후한서 동이전에 이것이 있고, 동쪽에 큰 활을 쓰고 큰 사람이 큰 활을 잘 쏜다 해서 동이족이라 붙여졌고, 중국 설문 자의에 있고, 사람들의 기본주의 순리 따르고 어떤 뭐 그런 것도 중국 설문의 대부에 나와 있답니다. 동이족은 뭐 책이 그 용감하고 그럼 남이 후원 뭐 중국 후한 동이열전에 있고, 뭐 이제 보시다시피 동방에 이거 뭐 여러 가지 이거 동이족에 대한 그 중국 동방사 신의경에 이게 있답니다. 중국의 서남부 사람들 뭐 이것도 중국 거고, 치우천왕은 예천자 이름입니다. 중국 사마천 사기에 있답니다. 치우천자 이름이 뭐요 고천 자지명 뭐 중국 25사 뭐 여기에 있고, 삼묘족의 나라를 구려라 하고 구려의 임금이 치우라 한다. 중국 민족사 왕통명이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동이 사람 신농과 황제 헌은의 기대 동이족 갈래 여묘족 중국의 남부 땅까지를 차지하여 대저 한적에는 양자강과 한수 지역에 이어 땅이었다. 중국 학자 임해상 중국 민족사 상권 사장 동이기에 나와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한족이 아직 중국 땅에 들어오기 전 앞서 중국은 중부의 남부에 동이길의 갈래인 묘족이 살던 땅이었다. 그런데 한족이 들어온 이후부터 동이족과 한족은 점차 접촉하게 되었다. 일본 학자 조고영장 출전 거래 역사 6000년 뭐 이렇게 있다니요. 뭐 일단 이렇게 중국 학자 서량지에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처음에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 살았는데 그건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염제 신농의 본이고, 뭐 문화민족의 선정 우편 뭐 이렇게 동이계래에 갈래인 조이 우이 네이 회의 은나라 뭐 각골 문제로 이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거의 동족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주역은 그 음양으로 만들어졌고, 음양은 어디 갔어? 천부경은 깨끗하고 맑았다면 주역은 지금까지도 우리 것인 줄 모르고 있는, 그리고 지저분한 그 음과 양이란 것은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고 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역이 우리 것이라는 걸 이제 제가 입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동이적 우리 역사 이거 모두를 탐나죠. 그래 중국에서 지금 저 것으로 만들려고 동북공정하고 있죠.
동북공정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북을 먹으려 그래요. 먹어서 그냥 동이족도 저거 중국 민족이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북을 중국이 먹으려고 한다면 일본같이 원자탄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에 주역에 하도 낙서해서 금화교육 용마도 여기 보면 이게 사계절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로 돌아갑니다. 50토는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사계절의 동쪽 주역에서 말하는 한 변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족이 우리 동이족이죠. 그런데 이 동이족이 없어져 버리면 이 사계절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죠. 예, 그러니 지울 수 없는 민족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태극기로 본다면 중앙 50토를 태극기에 음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양변에 4개가 있는데 그 4대 강국이 가운데를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남북을 갈라버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또 난지 주역에서 내가 설명을 난지 뒤에 해드리기로 하고, 자, 주역, 자, 항우석 박사, 천부경 이 3개로 갖고 이 우주의 모든 것과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을 대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항우석 박사, 이게 전문이잖아요. 난자와 정자를 합쳐가지고 무국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생성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요. 그 하나가 성으로 해서 64개가 되면 배반포라 그래요. 배반포. 그 배반포 하나 만들기까지 그렇게 힘든다 그러대요. 배반포를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성으로 그게 이제 커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적 식거라는 것은 1부터 10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는 또 어디서 나왔는가? 천부경에서 1, 2, 3, 4, 5, 6, 7, 8, 9의 해설도 있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 했으니까 사람의 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입이 하나고, 콧구멍이 2개고, 눈구멍이 2개고, 귓구멍이 2개고, 그래 총 7개입니다. 7개는 양이라 돼서 이렇게 밝게 나타나 있고, 우리 숨어 있는데 음양에 대소면보는 2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9가 되죠. 2하고 7하고 합쳐서 9가 되는데, 그 나머지 1개는 지금 항우석 박사 풀어가는 자궁입니다. 10. 이건, 여기에서는, 천북에서는 3, 9, 보자. 99, 81자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 10은 원시 반본, 즉, 무극으로 돌아가는 것, 그 어머니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우석 박사 이론대로 우리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 난자가 자궁, 어머니 뱃속의 자궁의 무극에 어둡고 컴컴한 곳에 들어가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발전하는데, 무한대로 이렇게 여기 여기 말하는 식거까지 클 수 있는, 그 무한 팽창할 수 있는 그 정자라도 난자를 만나지 않고는 팽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 관에서 그냥 혼자서 팽창한다면 안 되겠죠. 음과 양이 만나야 팽창을 하는 거죠. 팽창하는데 얼마만큼 팽창하느냐? 여기에 1, 2, 3, 4, 5, 6, 9, 10이 아니고 10까지가 아니고 식거
저 식거가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적 식거 무게 화삼했는데 여기에 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거. 그 식거는 무엇이냐? 요게 식거거든요. 그러면 64개 배반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일시, 백, 천만, 십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관, 정, 제, 극, 항, 아, 라, 불, 식거. 즉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배반포 그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정자하고 성으로 커갖고 식거가 되면 한 사람의 인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이 이렇게 되고 나면 한 일자를 철사를 쭉 구불리 돌려 펴면 원시 반본 제자리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식거가 지나면 늙어서 이빨도 빠지고 키도 작아지고 뭐 모든 살도 줄고 이렇게 해서 다시 원시 반본 뭐 죽는다는 거죠. 즉 원 왔던 거 돌아간다. 그런데 일단은 식거까지가 우리 인간 세포가 확장을 했다가 이어서부터는 이제 줄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밝힌 거 천지인 삼위 하나인데 우리 세포가 즉 64개에서부터 쭉 이렇게 일시백쳐 식거까지 만들어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완성이라면 이 우주의 크기, 넓이 이 모두가 전부 식거라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자들 그 이야기한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역과 물리학에서 1967년 이진법을 고안한 유명한 라이프니츠는 동양의 선교사 부배 신부로부터 주역 서적을 선물 받고 이진법의 내용이 동양에서 이미 5000년 전에 나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주역을 많이 공부한 것으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주역의 핵심 에센스 중에 핵심 에센스라고 말했다. 노년의 통일장에서 대하여 연구했던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까지 주역책을 머리맡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주역에서 음량의 상대성과 너무나 닮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이 모든 것은 주역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의 구조로 양대 역학자 빼데를 완성한 닐스 보어는 주역을 많이 공부하여 주역 예찬 농가를 알려졌다. 심지어 노벨상 수사식 날 주역의 태극 문양 옷을 입고 나와 주역에 대한 각별함을 보였다. 닐스 보어가 주장한 상보성 원리, 서로 배타적인 것이 서로 보완적이다라는 이론 주역의 이론량은 음의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빅뱅의 우주의 생성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은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 음양, 태극, 색적 시공을 고학적으로 증명한 것을 지나지 않고 자신의 주역 한 가지를 푼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론은 별들의 속도를 관측 결과 서로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여겨 빅뱅 이론과 실제 현상에 유사하여 가장 유력한 우주 생성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철현이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우주의 크기가 여기에 천부경에 나와 있듯이 식거라는 거예요. 식거. 그 식거가 여기에 말하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고 식거. 여기에 황우석 박사 배반포 64가 성장해서 인간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식거라는 거예요. 식거. 그래서 5대양 6대지 5장 6부 땅 바다 우리 지구에 5대양 6대지 5장 6부고 우주와 하늘과 인간이 하나. 일반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으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일단은 우리 사람 세포수가 모두 10끝까지 확장해 커서 크고 나면 다시 원시 반분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키도 작아지고 이빨도 빠지고 전부 다 이렇게 원위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 그거를 식거 우주의 전체를 간 것을 여기에 주역과 천부경에서 식거라고 밝히고 있네요. 우주의 전부 끝. 지금 뭐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하다가 지금 축소하고 있다가 그 축소하고 있는 그것도 식거까지 가고 나면 다시 이렇게 원시 반분 돌아가게 돼 있죠. 그건 이제 좀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주역을 이야기하겠는데 우리가 매일 보는 달력에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서 요일을 빼버리면 음양오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12달 365일 우리가 매일 카렌다 보고 있는 저것이 60갑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주역의 뿌리를 지금까지 아무도 밝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천부경에서 1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역이 어디 별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근본 뿌리는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제가 찾고 연구해 본 결과 요 16수 38목 27화 4구금 50토 요게 달력에 나와 있듯이 7개 음양의 오행으로 만들어져 가고 지금 달력에 있습니다. 근데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각에 이 5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가대에 들어가지 오가 그 사계절의 사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죠. 그래서 중앙에 50토 이거 토는 있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은 무극 즉 있으면서도 없는 그러니 땅에서는 이게 진술층미 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식간 12지로 일주일 12달 365일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주역은 무극이라 없어요. 가운데 50토가 없어. 그리 못 나오니까 바깥에 면 16수와 27화 38목 4구금을 8개로 가지고 88은 64, 64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원리에 주역의 원리에 천부경 이론이 첨가되었기에 이걸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뿔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분화하는 것이지 이거는 어디서 별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서 풀어보니까 한 번은 이 음양이죠. 16수가 음양입니다. 1은 양이고 6은 음이고 4구도 양과 음이고
이것도 양과 음이고 38목도 전부 그래 음양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양이고 안에 있는 것은 음이고, 또 대각선으로 꺼 가지고 금수는 이게 음이고 목화는 이거는 이제 양이 되죠. 그래서 모두가 음양으로 만들어졌고, 이것만 하도낙스 이것만 가지고 다 풀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음양이 있어야 되니까, 요게 용마도에서 나온 이거는 이제 하도낙스의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각이라는 사계절을 이렇게 만들면서 금화교육이란 것을 만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50토가 변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봄부터 여름 해서 이렇게 만물을 키워가다가 다시 원시 한번 죽여야 돼요. 낙엽들 다 죽이고 열매만 남겨서 다시 겨울을 지나서 봄에 다시 씨를 뿌려서 이렇게 가는 그 원리를 주역이 확실하게 이렇게 도표로 보여줍니다. 근데 세상은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극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화교육이라 해서 금화교육을 하게 되는데, 화하고 금하고 자리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후천시대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인력수가 아까는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오른쪽 돌아갔는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치라 수가 물이 불을 끕니다. 불이 이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는, 그래서 완전한 음양외양 상생상극이 여기 다 만들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 달력에서 본다면 1월은 음양입니다. 음양이 그렇게 음양이 상극으로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화수가 물, 불이 서로 상극으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목금이 상극, 그러니까 1월이 상극이고 화수가 상극이고 목금이 상극인데, 토요일 하루는 안 싸우는 데도 있어요. 또 음양이 맞죠. 그래서 토요는 이제 다 쉬는 겁니다. 근데 양주 안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우리 사람의 식거와 우주의 크기가 식거 똑같다는 것을 황우석 박사 배반포로 밝혀졌네요. 그런데 주역으로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밝혀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일육수 38목 4구금 27화로 넘어가는 여기에서 우리 민족은 38목 동방 목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27화는 일본이 되었고 4구금은 금이 되고 16수는 소련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근데 우주는 이렇게 윤에 돌기 때문에 이것이 돈다고 생각하면 삶에서 돌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 식거를 1만 년 전에 밝힌 우리 동이족 그 선조들이 돌고 돌아가서 사구금해 가지고 다 죽고 다 빼앗기고 그냥 겨우 씨앗만 하나 남기는 이제 이 과정을 밟게 되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역으로 우리 그 시대를 대변한다면,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일본 치하 살았죠. 그 일본 36년 치하는 4구 36이 됩니다. 4구 36이 되니까 38목인 우리 민족이 일본 치하에서 4구 36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내고 미국과 일본이 금화 교육한 관계로 서로 다투어서
일본이 원자탄 다 한 방 맞고 우리가 해방됐죠. 그 해방돼서 그때부터 이제 38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력수를 거쳐야 돼요. 인력수를 거쳐야 되는데 6을 딱 절반 쪼개면 3이 나오죠. 그 우리 6.25 전쟁 3년을 치렀습니다. 3년을 치르고 그리고 지금 38목을 건너가는 중인데 우리가 6.25 제가 6.25성입니다. 제가 6.25성인데 지금 69 됐네요. 6.25성인데 통일이 언제 될까요? 49, 36에다 금화개혁했으니까 36을 더 합쳐서 72가 되겠죠. 그러니까 72면 몇 년 안 남아서 곧 통일된다고 봅니다. 그 통일되는데 내가 태극기에 우리 노란띠를 두르자고 했는데 그것이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이 되죠. 이 태극 가운데 음양으로 갈라놓고 남북한이 이렇게 소련, 미국 서로 이렇게 찢어먹고 있는 형식인데 연방제 붉은 띠를 두름으로써 붉은 띠는 화합과 사랑과 뭐 화목, 정신통일 뭐 이런 거 우리 민족 혼찾기 이런 것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행이 다시 완전하게 음양이 갈라진 게 아닌 오행으로서 이렇게 4대 강국과 그 힘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동등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사구금에서 벗어나서 인력수로 해서 38목을 가고 있는 중인데 요 북은 인력수는 뭐냐면 수가 됩니다. 수가 되면서 북쪽이 되는데 북쪽에 나라로 치면 소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떡잎이 나오면서 음양이란 것은 하나 맑고 하나 탁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뭐 남한은 이렇게 좀 반듯하고 뭐 이북은 조금 성질 더럽고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우린 38목에서 간목은 성질이 있어서 정권과 미국 이 서쪽에 금하고 각경극을 하는데 우리 남한 뿌리는 얼경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이북하고 붙어 싸운다면 지금 이북에서 만든 원자탄 미국도 때리지만 금화교육한 일본도 때리고 우리 남한 얼경합 남한도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북과 함께 인력수를 건너야 되는데 두 떡잎으로 해서 두 갈래 철길로 루라시아 철도 소련을 도움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평창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38목 원시 반복해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밝혀줄 것은 우리 민족의 친일 이런 청산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얼경합검에서 일본에 친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구금 금화개혁 했기 때문에 다시 미국하고도 또 얼경합을 합니다. 얼경합을. 그러니까 친일의 대표적인 사람 참 우리나라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 미국에서 왔죠. 예, 그래서 남한은 미국에서 통치하게 되고 이북은 소련으로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금화교역햄 박정희 그 일본 천황 장교 출신 이 사람으로 다시 얼경합검해서 미국에 도움을 받게끔 해서 결국은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을경합을 했기 때문에 금화교육한 일본의 그 친일한 사람이나 미국의 금화교육해서 미국에 이렇게 을경합한 것이나 같은 논리라 그 박정희로 인해서 친일의 대표적인 사람 박정희로 해서 미국과 이렇게 손을 잡고 월남전 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부강하게 만들어지는 그 역할이 박정희인데 졌습니다. 근데 친일 청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역에서 볼 때는 그거 논하지 말고, 그리고 경상도에서 말하는 뭐 전라도 빨갱이, 뭐 빨갱이는 무슨 빨갱입니까? 즉 말하자면 동쪽은 을경합이 잘 되는데 서쪽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 을경합 해가지고 이만큼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꾸 이렇게 미국 편에 들면 각정충 싸웠을 때 우리나라도 원자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중국에서 이북을 먹어버리면 우리는 남한은 아니다. 아니죠. 다 동이족이니까 우리는 언제 다 중국 사람, 싫어도 중국 사람 돼버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일본하고도 을경합하고 미국하고도 을경합하는 이런 친일 지질이 있는 남쪽에서 이북이 중국 동북 공정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남한은 같은 이북과 따라서 중국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 살려면 386 중국이 먹도 못하지만 우리는 같이 인력수를 거쳐서 소련을 거쳐서 386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음양이란 것은 탁하고 흐리고 깨끗하고 맑고 뭐 그런 건데, 그 하우석 박사 이 부분도 외국에서는 하우석 박사 음양 양쪽에 뭐 일본 뭐 배반포인가 뭐 그것이 좋은 쪽을 봐서 특허를 많이 내주는데 우리나라는 나쁜 쪽으로 딱 해서 하우석 박사를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크게 발전하려면 천부경에 밝히네요. 하우석 박사 풀어주라고. 우리나라의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천부경에서 하우석 박사 풀어주라고 여기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 빨개 새끼가 아니고 그냥 한민족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남북한 하나가 안 되면 우리나라 전쟁 나면 전부 다 깨지고 다 없어지고 우리 민족 다 분열되고 없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을경합검해서 미국 원조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 부강화가 됐다면 또 한쪽으로는 감목의 뿌리 386 그게 둘이 하나인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력수 두 줄기 철도로 유라시아 철도 소련 도움을 받아서 386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북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남한은 을경합한 이 정신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니 당군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자기 조상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민족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종교는 종교고 친일은 친일이고, 일단은 우리 정치인 우리 민족의 혼을 찾아서 이북과 남한의 뿌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인력수 소련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이제 49 고통을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연방제 통일되는 것이 앞으로 한 3년, 3, 4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해 가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항우석 박사 천북의 주역이 말하고 있네요. 항우석 박사
다 풀어주라고. 우리가 미국 금화교역에서 빠져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서는 데는 미국 한 만큼, 미국에 풀어준 만큼 우리 남한에서도 그 옥죄군 옥살이 다 풀어줘서 천북이 말하는 우리 기초 과학을 살려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와 당당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주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천부경과 황우석 박사와 주역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제가 일단락 하려 합니다.